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8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40대 김모 씨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화장실이 있을 만한 건물을 찾다가 한 건물에 들어갔죠. 화장실이 보이자 곧장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숨을 돌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한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화장실을 찾다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버린 40대 남성 이야기군요. 자, 김 씨의 다음 행동이 결정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이 나갈 때까지 인기척을 듣고 기다렸다가 마주치지 않고 나가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용변이 너무 급해서 잘못 들어왔다고 사과하고 나갔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남성이 언제 나갈지 판단하기 위해서 용변 칸 아래 틈으로 밖을 살피다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여성에게 발각됐군요. 그게 문제가 됐고 아무래도 이런 행동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이런 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법정에서는 김 씨는 용변이 급한 나머지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것일 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반면 화장실에 있던 여성은 뭔가 왔다 갔다 해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김 씨가 자신을 용변 칸 아래서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요. CCTV 영상 등을 살펴봤네요. 재판부는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CCTV 영상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사실 요새 이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범죄가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40대 김모 씨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아파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뭐 그런 사정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 본인이 굉장히 놀랐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일단은 다행히 이제 CCTV 영상이 있고,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김 씨가 아마 이제 배가 아파서 들어온 것들이 조금 영상에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죄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 정말 다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그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 트랜스젠더 경우에 어떤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성과 남성이 참 다르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이해 못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이제 각 곳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부딪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이와 관련한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이 오시면은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시네요. 오늘도 청취자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 차남입니다. 30여 년 전 아버님은 현재 어머님이 거주하는 주택을 지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큰아들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상속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은 부모님의 집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아버님은 생전에 가족회의를 소집했고 집 소유권에 대한 정리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 집은 내가 엄마랑 평생 일군 집이다. 집을 지어 등기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잠시 등기를 큰아들에게 올리는 실수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되었구나. 그래서 라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큰며느리가 갑자기 엄청난 소리를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너무 놀란 저희 가족은 119를 불렀고 큰며느리가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집 이야기는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 후 아버님의 몸은 점점 나빠졌고 요양원과 호스피스 병동을 오가시다가 2018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처음 요양원으로 입소하시던 날 아버님은 방문에 붙은 달력 장을 찢어서 자필로 유언의 글을 남기셨고 저의 아내를 불러 큰아들에게 전화 연결을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유언의 말씀인 것을 느끼고 녹음기를 눌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주라는 이야기였죠. 그날 이후부터 형 내외는 부모님 찾아뵙기를 점점 소홀히 하고 이제는 남보다 못한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노후된 주택에서 살고 계신 어머님은 이제 연로해 계단이 있는 주택을 지내기 힘드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누나 여동생은 어머니가 이 집을 처분해서 편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형은 집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조차 못하게 하고 저희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장과 생전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 집을 처분할 수 없을까요? 정말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이 많고 다양한 상황이 많은데 오늘 사연도 정말 그런 내용이네요. 또 큰며느리가 이게 뭔가 지략을 발휘한 건가요? 119를 부르고. 네. 오늘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자, 집 명의는 큰아들 앞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살아계시고요. 아버님이 2018년에 세상을 떠나셨네요. 자, 주택 명의를 장남하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아버님이 생전에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아마 보존 등기를 장남 명의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로 가족회의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고 아버지가 요양원 입소하시기 전에 자필 유언을 하신 게 있고 또 큰아들에게 상속 관련 전화를 하면서 녹음도 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님이 자필로 유언의 글을 남기시긴 했습니다. 근데 유언의 내용이 어머니에게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줘라 이 내용이었을까요? 아버님 유언에 따를 수는 없을까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버님의 유언은 이제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주라 네. 이 말씀이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생전에 진정한 의사로 유언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이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력 뒷면에 자필로 쓴 게 그 민법상 요건에 맞는지 이제 네. 그게 문제네요. 네네. 자필로 쓴 유언이 자필 유언으로서 유효한지 또 이제 녹음한 것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도 볼 수 있는지. 녹음 부분. 네,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봐 주시죠. 먼저 자필 유언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유효합니까? 네, 자필 유언은 요건은 유언자가 전문 그리고 연, 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네. 유언의 내용인 전문 외에 연, 월일, 주소, 성명 중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연자의 아버지가 유언의 내용 외에 유언을 한 연, 월일, 주소, 성명, 날인 이 중에도 하나라도 직접 작성하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데 보통은 이제 요양원 입소하시기 전에 달력 뒷면을 찢어서 이제 급하게 작성하신 것으로 보아 뭐 연, 월일까지는 적을 수 있어도 보통 주소 이런 거는 적지 네.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면 아마 효력이 없습니다. 네. 자, 녹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녹음은 됐는데 민법상 어떤 요건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나요? 네,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 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네. 사연에서는 아버지가 큰아들과 전화 통화한 것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대화 가운데서 유언의 취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과 연월일을 구술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증인도 없기 때문에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선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녹음에 의한 유언은 또 결정적으로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유언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명의신탁은 아니냐. 일단 증여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지금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명의신탁으로 될 수는 없습니까? 네, 지금 아버지의 이런 자필이나 녹음이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토대로 이 집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명의신탁이 된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네,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등기를 경유할 때부터 등기권리증, 집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 이 등기권리증을 명의신탁자가 소지한 사정을 명의신탁자가 가지고 있었다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밖에 매매계약서나 매매계약서가 아버지 명의로 작성되었다면 또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매수자금 출처 자료, 또 세금 납부 자료도 있다고 하시니까 명의신탁을 주장해 보시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라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 인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시고 그 이유는 이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명 등기법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실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인 어머니가 네. 11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자녀 네. 넷은 11분의 2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네. 다만 장남도 11분의 3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독 명의로 된 소유권 등기 중에 장남의 11분의 3 지분은 실체 관계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 거고 상속으로 인해서 11분의 3은 이제 장남이 상속받는 거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사연자를 포함한 공동 상속인들은 이 집을 상속 재산으로 해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될 수는 없지만 아버님이 이런 자필 유언을 남기고 녹음이 됐다는 것이 또 결정적으로 이 집이 명의신탁된 거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연은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이 큰형을 상대로 그다음 공동상속인들이 같이 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서 해결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우리 강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